백색 사망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수천,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불을 지배했을 때, 문화를 발명했을 때,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1815년에는 영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중 1명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전쟁이나 자연재해보다 더 많은 10억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결핵 또는 TB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인 마이코박테리움 투큘로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 중 4명 중 1명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결핵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무섭고도 흥미롭습니다. 하얀 죽음은 완벽한 인간의 포식자입니다. 매우 전염성이 강하지만 조용합니다. 충동적으로 죽이는 것을 피하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에 완벽히 적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제거하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까요? 이 정보를 확인하려면 tubisaru.com에서 무료 건강 코치에게 문의하세요. 건강, 영양 및 습관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보통 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 몸에 들어가 폐와 같은 거대한 동굴 시스템에 정착합니다. 이곳은 수십억의 대식세포로 방어됩니다. 대식세포는 침입자를 사냥하고 파괴하는 데 특화된 세포입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대식세포는 즉시 공격하고 생포하여 파괴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이 결핵의 계획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 면역계의 기생충입니다. 대식세포가 침입자를 잡으면 이를 포식소체라는 거품 속에 가두고 산으로 가득 채워 분해합니다. 하지만 결핵은 두껍고 왁스 같은 외부층을 진화시켜 이러한 산에 완전히 면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대식세포를 납치하여 완벽한 숙주로 만듭니다. 결핵은 작은 뱀파이어처럼 세포를 내부에서 천천히 소모합니다. 게다가 매우 느린 속도로 번식합니다. 다른 미생물들이 60배 빠르게 증식해 면역체계를 포화시킬 때 결핵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에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감염된 세포가 죽으면 박테리아는 새로운 대식세포로 이동합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그들이 남긴 분해된 잔유물은 실제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몸은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방어체계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면역세포가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왁스질 세포벽은 그 박테리아를 거의 뚫을 수 없는 요새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격자들도 감염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를 죽일 수 없을 때 두 번째로 좋은 일을 합니다. 그녀를 가두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종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하얀색 거품 같은 것. 중심에는 감염되고 죽은 대식세포의 핵이 있습니다.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일종의 집입니다. 주변에는 다른 면역세포들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벽처럼 그것을 막아서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결핵이 수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약물로부터 보호되며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결핵의 균형 상태입니다. 감염은 잠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박테리아는 계속 활동 중입니다. 이는 현재 최대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건 중 1건에서는 병이 깨어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결핵이 면역체계에 의해 억제되면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전 상태입니다. 대식세포와 다른 면역세포들은 그것을 파괴할 수 없으므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생물학적 감옥을 건설하다. 이렇게 해서 유가종이 생겨납니다. 죽음과 억제의 작은 공입니다. 이 유가종의 중심에는 치명적인 혼합물이 있습니다. 죽은 세포, 감염된 대식세포, 그리고 그 병든 생태계에서 천천히 먹고 있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들입니다. 주변에는 면역세포로 만든 방어벽이 박테리아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뒤집힌 성과 같아.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 밖에서 보면 몸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지만 내부에는 결핵이 편안하게 보호받고 기다리고 있어. 가장 무서운 점은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병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박테리아와 달리 여기서는 그냥 항생제를 복용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잠복 결핵은 약물과 대부분의 면역 무기에서 보호됩니다. 이는 교착 상태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건 중 1건에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결핵이 깨어날 때는 천천히 시작합니다. 느리고 꾸준한 재앙이에요. 면역 체계가 스트레스, 영양 실조, 고령, HIV 등 어떤 이유로든 유가종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다면 벽이 무너지고 유가종이 붕괴되면서 박테리아와 세포 잔해가 쏟아져 나옵니다. 폐가 생물학적 폐기물로 가득 차요. 면역 체계가 당황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몸은 면역 병사들을 대량으로 보냅니다. 명령은 분명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협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혼란스러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신의 폐는 염증과 체액으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그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면역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당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숨쉬기 힘들어지고 심하게 깊게 기침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피를 뱉기도 합니다.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결핵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침,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방울이 100만 개의 박테리아를 공기로 날립니다. 이때가 조용한 포식자가 공격을 개시하고 새로운 숙주를 찾는 순간입니다. 고열이 나고 체중이 줄고 기운이 빠집니다. 온몸이 위기에 처합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이 단계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없이 결핵은 여러 해 또는 여러 10년 동안 서서히 당신을 삼킬 수 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 어린이, 노인, 면역 억제자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이 느림은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다. 박테리아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기능을 파괴하고 결국 죽음을 초래할 때까지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다. 오직 2023년에만 13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술 부족 때문도 아니며 결핵은 숨고 기다리고 내부에서 당신을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의 일부 전염병처럼 눈에 띄거나 급속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질병의 증상은 몇 달 동안 약하게 나타나므로 우리는 거의 임박한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질병은 희생자들을 파괴적인 무기력 상태로 유지하는 느린 불처럼 행동합니다. 코비드가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인 공포와 경보를 일으키기보다는 결핵은 문제를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조용히 진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처음부터 박테리아가 천천히 복제되면서 눈에 띄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인체 내부에 머물도록 설계되었으며 면역 체계가 더 이상 이를 억제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좁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확산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혁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무질서한 도시화 및 과밀 지역에서는 결핵이 여전히 유행하고 치명적입니다. 1940년에서 1965년 사이에 결핵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고 여러 약물이 개발되어 결핵을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업적은 인간의 천재성, 역경 속에서 해결책을 발명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큰 장애물은 이러한 치료의 불균등한 분배였습니다. 유럽, 미국,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근절된 반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결핵이 계속해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내성 있는 균주의 출현으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약물의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사용의 결과입니다. 항생제 시대의 첫 25년 동안 결핵과 싸우기 위해 8가지 다른 종류의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높은 비용과 낮은 상업적 관심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소외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활동성 결핵 사례를 치료하기 위해 4개월간 4가지 항생제를 사용하는 요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치료법이 모두에게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모든 사례 중 3분의 2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및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희망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가지 새로운 종류의 약물이 도입되고 코비드 팬데믹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빠른 테스트가 개발되면서 이 오래된 적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과학,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치료와 예방이 세계 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흰색 죽음에서 벗어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며 결핵의 역사를 인류의 세계적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침묵의 죽음 끝에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거의 5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던 과학계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결핵에 대한 2가지 새로운 종류의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전투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일으킨 추진력 덕분입니다.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해 신속한 테스트를 개발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결핵을 탐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테스트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유망한 것은 새로운 백신입니다. 현재의 결핵 백신인 유명한 BCG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지만 성인에게 흔한 형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은 도구, 더 많은 투자 및 새로운 과학적 관심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전환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세기 미국에서는 모든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 수와 맞먹는 수의 결핵 전담 병원이 있었습니다. 결핵은 더 이상 주요 사망 원인이 될 때까지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결핵은 다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 4,000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단 하루에 4,000명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계속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있고 과학이 있으며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유일한 것은 행동하려는 집단적 의지입니다. 백색 죽음은 문명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산과 제국, 세기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을 묻어버렸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침묵 속에서 역사를 조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첫 단계입니다. 결핵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장을 닫을 시간입니다. 그녀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치료 가능한 질병이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며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입실행 사이트인 tobesalud.com에 있는 환자 그룹에 가입해 보세요. 페이스북과 비슷하지만 건강 중심의 플랫폼이에요.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일 무료로 관련 기사도 올려드려요. 가입하세요. 무료이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댓글 잊지 마세요. 안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